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 약은 독한가요? 입니다. 독한가요? 네,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시죠. 이제 약이 독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면 되나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 진단받으면 대개 한 90% 정도는 얘기하세요. 독한 약 먹어야 되는 건가요?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약 먹으면 부작용이 크다던데 안 먹고 치료하면 안 되나요? 많이 여쭤보십니다. 자,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몸에 저절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역 기능이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면역 기능이 너무 과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해진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면역 기능 조절제를 쓰게 되는 거죠. 물론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진통 소염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면역 기능 조절제들이 확실히 효과가 올라오는데 보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기능 조절제를 이제 주기적으로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약들이 실제로 독한가 많이 여쭤보시는데, 요즘은 독한가요? 아니죠. 물론 독한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많이 심하고 굉장히 병의 경과가 악화가 되면은 그런 나쁜 약도, 부작용이 큰 약들을 써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 초기 단계에서 조절 잘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습니다. 또 요즘은 사실 약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부작용은 줄이고 이제 효과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조절 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 많이 안 되실 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합병증의 빈도가 보통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김대희 선생님. 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우리 항암제를 쓴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 봉투에 뭐 항암제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어떤 약국에서는 그냥 항암제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항암제라고 써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약 처방하고 하시면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항암제를 먹어야 되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항암제라는 게 메소트렉테이스, 이제 MTX라는 약인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시작하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 약이 이제 항암제로 처음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대부분 이제 부인과 암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MTX 메토트렉테이스라는 약을 항암제로 쓸 때는 보통 이제 뭐 300mg, 500mg 그렇게 고용량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쓸 때는 보통은 이제 7.5mg, 그 다음에 10mg 그 정도로 굉장히 소량 세알, 네알을 매일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의 약이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 쓰는 약하고는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의 빈도도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 물론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두통약에서 많이 쓰는 타이레놀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간독성도 생길 수가 있고 속이 쓰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합병증의 빈도가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약이 물론 그런 합병증의 빈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쓰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다른 이상 소견들이 있진 않은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몇 달마다 혈액 검사하나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약을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한 달 안에 약을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상이 괜찮아지고 하면 저희가 약을 드리면서 이제 검사 빈도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이 되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한 3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4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경과를 보게 되는 거죠. 혈액 검사 자주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뭐라고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래도 피 뽑으면은 피 뽑는 것도 아프고 이제 피도 아깝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이제 필요할 때만 검사하는 거고 필요 없는 검사 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이 되면 최소한 보통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약에 대한 부작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과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염증 수치와 실제로 면역 기능 이상들이 안정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약에 대한 부작용이 보통 통계를 보면은 그런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보통 1%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
10분 중에 한 분이 그런 합병증이 병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작용도 초기에 발견하고 빨리 조절하면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서 속이 쓰리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필요하면은 저희가 또 소화기내과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조절해 주실 거고, 일단 그런 약에 대한 부작용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약을 안 드셨을 때 어떤 관절 변형이 오는 것이 그렇죠. 문제죠. 관절 변형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장기 쪽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셨을 때의 득과 약을 안 드셨을 때의 실을 따지면 정말 1%, 그 걱정이 돼서 약을 안 드시게 되면 몇 년 지나서 훨씬 더 관절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대개 초기 단계에서는 먹는 약으로 조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메토트렉테이트 외에도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든지 설파살라진, 그 다음에 레플로마이드, 뭐 타크롤리무슨,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조절제들이 있는데 대개는 그런 약들로 조절이 잘 되십니다. 근데 일부는 그런 약들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생물학적 제재가 주사제도 있고 요즘은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이 이제 또 부작용이 조금 더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의 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조절할수록 그런 이제 좀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약들을 안 드시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절하는 것들이 예후가 좋다. 꼭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게 있으면은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세요. 그냥 겁나서 약 안 드시다가 오히려 병이 생기면 훨씬 더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그냥 제가 약 먹는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 약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담당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실 거예요.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주기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을 드시다가 이제 좋아지시거든요. 좋아지시면 안 오십니다. 류마티스 약이 독하다고 드시다가 내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독한 약 안 먹어야지 하고 그냥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관절 변형이 심해지고 또 처음처럼 몇 달 지내다 보면 처음처럼 관절이 또 똥똥하게 부으셔가지고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이 뭐 내가 증상이 좋아졌고 약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정도로 안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검사를 해보고 이 정도면 이제 좋아지셨으니까 약을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양상이 괜찮아졌다고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면은 당장은 안 아프세요. 근데 보통 시간 지나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제 면역기능 조절제를 쓰게 되면 이런 면역기능 조절제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약효가 확실히 올라온 데는 보통은 저희가 3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어도 당장은 안 아파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점점 다시 아파지시는 거고, 되게 그런 분들이 다시 아파지면은 또 참다가 이제 관절 손상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괜찮아지면은 조금씩 약을 줄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진통제 계열은 증상이 없어지면 뺄 수가 있는 거고, 초기 단계에 시작했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다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병의 경과가 좀 심하신 분들은 초기 단계에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양상이 괜찮으면 약을 조금씩 줄이다가 끊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감량을 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끊게 되면은 병에 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절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한 상담은 용량 조절부터 뭐 중단 가능성까지 항상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네. 네.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